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일단 오늘 100분 동안 집중해서 수학 문제 푸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시험 끝난 데서 그치지 않고서 강의를 들으려고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오늘 그 시험의 범위는 두 번째 대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죠. 일단 다항식 같은 경우는 뭐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 파트에서는 뭐 아주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 기본적인 계산 능력 아니면 지식들,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아마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여기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출제가 됐다. 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방정식과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끔 충분히 개념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범위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학습해야 될 그런 유형들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우선 주목할 유형 첫 번째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을 배울 때도 항상 중요한 어떤 주제로 다뤄져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 자, 15번과 17번과 26번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주제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실생활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실생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결국에 그 식이 뭐겠어? 2차 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2차 식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바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열린 구간을 많이들 줘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 뭐 1학년 수학에서는 있지 않은 얘기인데, 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를 줄 거야. 그럴 때는 10중 8구, 거의 일반적으로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겠다. 자, 그리고 2차 함수 문제 풀 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대칭성을 활용해야겠다. 대칭성을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일반형 그 자체로 어떤 대칭성을 활용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신속하게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줄 거니까 꼭 들어야겠지? 자, 두 번째 유형. 자,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자, 변별력 있는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을 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친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는 그런 주제지만 반드시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딱 좋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곱셈 공식을 통해서 3차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 이제 허근 오메가가 있을 때 오메가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허근들 간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19번은 뭐 객관식 마지막 세 번째 문제죠. 그리고 30번은 주관식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에서는 어떤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 관련된 주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자. 자, 세 번째 유형은 기하죠. 중학교 도형 20번에서 이제 소재로 나왔는데, 기하 문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는 없지만 중학교 때 배웠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거야. 자, 그래서 뭐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방학이나 아니면 시험 기간 아닐 때 한 번쯤은 그 중학도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EBS 같은 데 보면 중학도형 특강, 이런 단기 특강 강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시간 내서 중학도형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선이 되게 중요하죠. 보조선. 물론 뭐 보조선이 중요한 문제도 있고 안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선분을 긋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조선을 긋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자주 어떤 꺼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으로 그 기하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추론하기. 그러니까 뭐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뭐 Z의 4제곱, Z의 10제곱 진짜 10번 제곱해야 될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3번, 4번 제곱하다 보면 어떤 패턴과 규칙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 패턴과 규칙을 발견해서 이제 거듭 제곱의 지수가 아무리 클 때도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문제는 19번, 27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내가 진짜로 최상위권 학생이 되고 싶다. 진짜 1등급, 2등급 그 이상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다섯 번째 유형을 충분히 연습해야 돼. 자, 가능한 경우를 빠지지 않고 중복 없이 검증하기. 21번 객관식 끝판왕이죠. 29번 주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 30번 주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야, 출제자들이 정말 킬러 문제를 어떤 주제로 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유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거야. 그런 문제 조건이 있을 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들을 빠지지 않고 중복 없이 우리가 분류해야 돼. 그리고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모순은 없는지 아니면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막 4가지, 5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뭐 문제 푸는 입장이니까 불평하면 안 되겠죠. 출제자 의도에 맞게 하나하나 검증해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 그래서 더욱더 앞에 있는 시험 문제를 좀 빠르고 신속하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가능한 경우를 빠지지 않고 중복 없이 검증하기. 자, 21번, 29번, 30번 문제 풀 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선생님들이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주목할 유형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 세 개는 한 몸이야. 경계가 따로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2차 함수 문제는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2차 부등식은 또 2차 함수로 해결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1번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24번 주관식의 어렵지 않은 문제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유형이 주제로 출제가 되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 10문제 풀었는데 10문제 다 맞췄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기분은 되게 좋겠죠? 근데 실제로 별로 얻은 게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던 건데. 근데 10문제 풀었는데 4문제 틀렸어. 기분이 어때? 우울해? 기뻐해야죠. 그 틀린 4문제를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질 수 있잖아. 그리고 뭔가 얻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들 앞에서 좀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문제를 보는 안목이 넓어질 거야. 자, 총 3강으로 구성된 강의에서는,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는 영란쌤이 알차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1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볼게요.